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7월 9일 일요일 오후 8시 정도인데, 이번 주는 이제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5가지 정도 가져왔거든요. DTNC, 신진 SM, 삼원강제, SGNG, 동방선기 이렇게 가지고 왔고, 마지막으로 주간 증시 이벤트 보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 흐름 관련해서는 일단 미국 증시가 금요일에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죠. 다우 같은 경우에 0.5%대, 나스닥 같은 경우에 0.1%대 약간 약보합권, 그리고 S&P 500도 약간 0.3%대로 약보합권의 흐름이 나왔는데, 이날 고용이 안 좋게 발표가 되면서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주시키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다가 다시 하락 마감하면서 하락 전환을 했죠. 이렇게 지금 올라갔다가 이렇게 쑥 쏟아내는 그림이 나왔는데, 지금 증시 자체가 약간 고용이 이때는 뭐였지? 고용이 또 언제는 좋다고 난리치더니 이번에는 안 좋아도 빠지고 좋아도 빠지고 안 좋아도 빠지고, 결국에 이제 증시가 그냥 하락하려는 이제 조정의 움직임을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조정폭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조정하고 쌍봉으로 이제 이렇게 빠지는 그림이 나올지, 아니면 소폭 조정을 주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지, 이걸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단기 저점 라인을 일단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럼 아마 국내 증시도 미국 증시 흐름대로 출발한다면 약보합 또는 소폭 하락 출발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번 주 관심 종목들 하나씩 좀 빠르게 볼게요. 먼저 DTNC부터 보면, DTNC 같은 경우에 드론 플라잉카 쪽 테마고, 전자기기, 뭐 자동차 분야, 그리고 대공탐지 레이더, 드론 방어 시스템 이런 걸 이제 판매 정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재무 같은 경우에 뭐 코스닥 뭐 전자장비 쪽이고, 시청한 600억, 대주주 지분율이 한 40% 정도 되고, 뭐 보시면 이렇게 뭐 시험 인증, 자동차 전장 기기, 뭐 우주항공 원자력 등등 이런 걸 하고 있다고 하죠. 재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계속 꾸준하게 늘어주고 있는데, 당기 순이익이나 뭐 영업이익 자체도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때가 났었을 때도 있고, 엄청 뭐 좋은 편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위험해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부채 비율도 그렇게 높지 않고 유보율도 오히려 괜찮고. 차트를 좀 놓고 보면 지금 상장을 2015년도쯤에 했는데, 상장하고 나서 바닥권에 내려와서 바닥권, 박스권, 코로나 때 급락 이후에 다시 한 단계 낮은 박스권으로 움직임을 그렸었죠. 그래서 최근에 이 작년 12월 달에 강하게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이렇게 강하게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다시 하락 추세가 거의 한 6개월, 반년 이상 이어지더니 다시 재차 들어올린 모습이 나왔죠, 최근에. 그래서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갔었던 모습이 나왔는데, 보시면 제가 좀 좋아하는 차트거든요. 한번 들어올렸다가 내려갔다가 재차 올라온 종목. 그러면 들어왔다가 내려왔으니, 이번엔 들어왔으니 들어올리고 나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올라가는 그림에 베팅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으로도 0 차에 눌러주는 자리고, 그러면 지금 위치 224일선 손절 라인 잡거나 조금 더 아래 보신다 그러면 이 정도, 이 전 고점대 라인 돌파하기 전에 전 고점대 라인 이 정도는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이 아래 라인 정도 보시면 손절 라인이 10%가 넘어가고, 224일선 정도 보면 손절 라인이 10%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올라가 준 다음에 이렇게 찍고 올라가는 가능성, 이 베팅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 차트 보더라도 이제 하락하고 코로나 이후에 살짝 들어올리는 모습 나오다가 다시 재차 급락을 했고, 그 이후에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가 단기적으로 좀 있었는데, 이 추세를 돌파하면서 그래도 이런 수렴하는 추세로 저점을 올려주는 추세로 바꿔놨죠. 그러면서 다시 슈팅이 나왔으니 눌림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그림, 이런 식으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대신 이 구간을 이탈한다 그러면 다시 이 저점대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염두를 해야겠죠. 그러면 나 그럼 여기 한 1차 받고 내려가면 뭐 어중간하게 받기보다는 아예 바닥권에서 2차를 받아보겠다, 이러신 분들은 분할로 이렇게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간다면 이런 식의 흐름 내려온다, 내려왔다가 크게 돌려서 갈 가능성, 이렇게 좀 베팅을 할 수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분할로 접근할 거면 여기서 소액 들어가시고 여기서 좀 크게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디텐시 같은 경우에 들어 올리고 눌러 앉혔는데 바닥권 지켜주면서 다시 들어 올리고 눌림 조정 구간이라는 거. 그러면 이 정도 구간에서 지켜주면서 위로 튈 가능성 한번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신진 SM.
신진 SM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계산업 뭐 기초 부품인 퓨전 플레이트를 생산해서 관련 분야에 공급하는 것을 주 사업으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뭐 S 플러스 컴텍이라는 회사랑 탄소 복합 소재 합작법인 설립 투자 계약 체결 소식에 상한가가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상한가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신진 SM 같은 경우에 제가 이번 주 관심 종목으로 가져온 이유는 일단 기업 분석을 좀 보면 코스닥 제조 뭐 기계 쪽이죠. 총 500억 정도 되고 대주주 지분율 괜찮고 40%대 이상. 보시면 뭐 정밀 가공 설비, 뭐 가공 장치, 뭐 이격 장치 이런 거 지금 생산을 한다고 하고 재무는 뭐 이때 2020년대 적자가 나오긴 했는데 이때를 제외하면 재무는 준수한 상태죠. 엄청나게 뭐 좋거나 그렇진 않지만 매출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고 당기 순이익도 괜찮게 나와주고 있고 부채 낮고 유불도 괜찮고 차트를 크게 보면 2011년도에 상장을 해서 우상향 박스권이 진행이 됐었죠. 근데 이 추세가 이렇게 깨지면서 바닥으로 급락이 나왔는데 급락 이후에 약간 밥그릇 1번, 2번 흔들어주는 3번의 자리로 좀 보이거든요. 이 구간이 통으로 3번으로 볼지 아니면 횡보 매집하는 2번으로 봐야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 코로나 이후에 강하게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었죠. 근데 강하게 들어올리면서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이때 털고 나갔다기보다는 한번 들어올려서 개미들의 물량을 한번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강하게 눌러주고 들어올리면서 이 구간에 다시 물린 개미들의 물량 한 번 더 받은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하락했다가 박스권 바닥을 이 정도 라인으로 지켜주면서 최근에 상한가 들어왔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바닥권에서 111선 아래에서 상한가가 나왔던 종목은 111선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케이스가 한 번씩 있다. 튀는 그림 10% 정도.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많이 보여드렸던 게 가스텔 바닥. 가스텔 바닥이 이렇게 111선 아래에서 상한가 나왔다가 111선 근처까지 내려왔다 올라갔고 그리고 한세 MK였나? 한세 MK도 이렇게 비슷하게 111선 아래에서 상한가 들어올렸다가 내려와서 이렇게 슈팅 나왔었던 모습. 그리고 최근에 제가 또 말씀드렸었던 아타마 사이언스가 있어요. 아타마 사이언스도 111선 아래에서 상한가가 나왔었는데 들어올렸다가 내려왔었는데 111선 근처에서 갑자기 10%대 움직임이 나왔었죠. 물론 체크하는 매집봉의 형태로 들어오긴 했지만 그 이후에 다시 이렇게 빠지고 있긴 하지만 111선 근처에서는 한번 받아보기 괜찮다는 거. 그래서 신진 SM 같은 경우에도 111선 아래에서 상한가 터졌으니 그러면 들어왔다가 내려왔죠 준수하게 그 111선 정도는 지켜주는 그림에 베팅을 해볼 수 있겠죠. 이 정도가 손절 라인이 짧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111선을 만약에 지켜준다면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에 베팅을 해볼 수 있고 조금 더 내려오더라도 이 공구리 라인 이 정도 공구리 라인인 이 라인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러면 이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구간 정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신진 SM 같은 경우에도 들어올리고 눌러주고 들어올리고 눌러주고 들어올리면서 올라가는 그림 베팅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신진 SM도 지금 손절 라인 짧게 매매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구간에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으로 삼원강제 삼원강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쪽 테마고 국내 유일의 뭐 스프링강, 열간 아변 이런 거를 한다고 해요. 자동차 부품 쪽 테마고 뭐 재무 보면 코스피 운송 자동차 부품 쪽이고 코스피가 이번 주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었죠. 그래서 시총은 1,400억 정도 되고 대주주 지분율이 50%가 넘는데 대원강업이 또 대주주고 포스코가 또 대주주로 있는 모습이죠. 유동 주식이 그렇게 많지 않은 모습인데 그래도 1,700만 주나 되기 때문에 매매하는데 괜찮아 보이고 형강, 본강, 특수 이형강, 자동차용 뭐 스프링 이런 걸 만들고 있다고 하죠. 재무 보면 굉장히 준수해요. 2천억대, 3천억대 꾸준히 나와주고 있고 단기 순이익도 괜찮고 부채 낮고 유보율 괜찮고 그리고 차트를 보면 코로나 이후에 들어올리는 0, 성화이택이나 제주능처럼 눌러주는 차의 자리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흔들어 주더라도 버티면 올라가는 그림이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보시면 이 상장을 2011년도쯤에 했는데 강하게 들어올리고 주구장창 하락 추세가 이어졌었거든요. 크지 않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하락했죠.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졌었죠. 그리고 코로나 때 이 하락 추세를 급락으로 개미들을 한번 털어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강하게 들어올리면서 공격형 매집이 들어온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괜찮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공격형 매집이라고 좀 보고 있고 털고 나간 거래량의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죠. 그러면 여기서 들어올리는 0, 눌러주는 차의 자리니까 흔들어 주더라도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에 베팅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바닥을 지금 이렇게 저점 올려주면서 지켜주는 모습이 일단 나왔고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였죠.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면서 저점 올려주는 추세로 지금 바꿔놓은 모습. 그러면서 지금 매집봉도 군데군데 보이는 모습이고, 중요한 건 이 강한 매집봉 이후에 박스권의 흐름이 나왔었는데, 보시면 이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수렴 형태, 이런 수렴 형태가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수렴 추세를 지금 위로 돌파한 모습이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코스피가 월요일을 제외하고 이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 월요일을 제외하고 화, 수, 목, 금 이렇게 밀렸죠. 엄청나게. 근데 보시면 삼원강제 같은 경우 월요일날 소폭 오르고 화요일날 8%대 매집봉 떴고 수, 목 밀렸지만 다시 다 회복해줬다는 거. 금요일날 심지어 6%대 괜찮은 흐름이 나와줬죠. 지수가 이렇게 꼬라박았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면 지금 약간 이러한 수렴 추세를 제가 위로 뚫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못해도 이 전 고점대까지는 도전하러 가는 모습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지금 위치에서 삼원강제 어디를 손절 라인으로 잡아야 하나? 어, 제 생각에는 아래 보신다. 이 정도 잡아도 괜찮을 것 같고, 3,200원 정도. 이 아래 박스권이었는데 이 구간이 이제 돌파하고 지지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좀 아래로 보신다. 3,200원 보시고 좀 짧게 보신다. 이 양봉 몸통 중간 정도 보시면 되겠죠. 한 3,3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눌림을 주더라도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갈 가능성에 베팅을 해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뭐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더라도 추세 괜찮죠? 주봉상 이 지지 저항이 많이 겹쳤었던 구간을 돌파하고 지금 올라가지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448일선 돌파해주면서 올라가는 그림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일봉상 3원 강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들어올리는 성화이텍처럼 0, 차 흔들어 주고 이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면 이평 배열이 이제 맞춰졌죠. 정배열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강하게 상승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몸통으로 쉽게 올라가 주지 못하고 있는 3,500원 구간, 이 정도 구간을 돌파했을 때 들어가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돌파했을 때 눌림 한 2, 30% 보고 분할로 접근한다 생각으로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3원 강제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으로 SGNG. SGNG 같은 경우에는 뭐 물류 사업, 뭐 3PL, 국제 물류, 뭐 자동차 부품 제조, 금형 제조, 원전 부품, 그래서 핵 연료봉 지지 골격체 부품을 제조하고 있다고 해서 원전 테마로도 좀 묶여 있는 종목이고, 제가 최근에 가져왔었던 종목이죠. 이 매집봉 뜨고 나서 진입해 보려고 했는데 이틀 만에 이틀 눌림 나오고 바로 슈팅 나와서 진입을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재무 보면 코스닥, 운송인프라 시총 한 600억 정도 되고, 대주주 지분율 나쁘지 않죠. 50%.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자동차, 물류, 금형, 원전 등등 이런 걸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시면 매출은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분할을 해서 그런지 1조에서 갑자기 100억대로 내려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재무가 위험해 보이진 않죠, 여러분. 적자가 나왔던 적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위험해 보이는 재무는 아니라 생각하고, 부채 오히려 낮고 유보율 괜찮고, 그래서 재무는 위험해 보이진 않고, 차트를 크게 보면 이런 그림인데, 이 2000년대 상장에서 바닥권에 계속 머물다가 월봉으로 보면 이런 느낌이었죠. 월봉상 이렇게 저점을 이렇게 올려주는 추세 있었는데, 이 추세를 이탈했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이탈했다가 지금 들어오려고 다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단기적인 흐름으로 보더라도 주봉으로 놓고 보면 이때 2주 전에 강하게 거래량 들어오면서 슈팅 나오고 2주 정도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주봉으로 보더라도 여러분 약간 명확하게 보이실 텐데, 이 정도 구간 조금 더 아래 본다. 이 정도 보면 지키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일봉으로 돌아와서 보면 지금 코로나 이후에 거래량 들어오면서 공격형 매집이 들어온 걸로 보이거든요. 털고 나갔다기보다는 공격형 매집으로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작년 이제 이 6월달 급락 나오면서 바닥권으로 내려와서 바닥을 이 정도로 지켜주면서 저점 우상향으로 올려놨죠. 그리고 최근에 매집봉 뜨고 2거래 정도 눌러주고 다시 들어올리는 매집봉 뜨고 다시 지금 거래량 없이 눌러주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일단 이 224일선은 손절 라인 잡고도 매매가 가능하지만 저라면 112선까지는 볼 것 같거든요. 일단 224일선에 거쳐있기 때문에 지금 손절 라인 잡기가 애매하고, 조금 더 내려온다.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에 베팅을 해볼 수 있겠죠. 올라간다면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앞에서. 그리고 만약에 이 자리를 지켜주지 못한다. 그러면 적어도 이 저점 올려주는 추세는 지켜줘야겠죠. 이 추세 자체는 지켜줘야겠죠. 그러면 조금 더 내려오더라도
요 정도 라인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다는 거. 한 1600원 후반에서 1700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만 지켜준다면 이렇게 꿀렁꿀렁하면서 올라가는 그림 베팅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SGNG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격형 매집 이후에 0, 차 눌러주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면 약간 베스트일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GNG도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히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차트를 크게 보더라도 굉장히 바닥권이죠. 지금 위치가 굉장히 바닥권이기 때문에 분할로 접근하셔도 저는 괜찮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GNG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동방선기. 동방선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 기자재 쪽 테마고, 배관 제작 생산 판매 이런 걸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 코스닥 조선 쪽이고 시총은 400억 정도 되는데, 대주주 지분율은 한 30% 정도 되는데 1승이 또 대주주로 있죠. 세진중공업도 있고. 그래서 뭐 배관 제작, 탄소 관관, 스테인리스 관광 이런 걸 하고 있다고 하고, 파이프, 뭐 철의 장품, LNG 배관 물량도 LNG선 장착이 되기 때문에 수주가 예상된 이제 LNG 선박 발주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고 있고, 재무는 그렇게 좋진 않은데 그렇다고 또 반대로 엄청 위험해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매출이 뭐 엄청나게 높진 않지만 꾸준하고, 뭐 부채 비율, 부채가 없죠. 부채가 일단 없다는 거. 재무는 엄청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렇게 나빠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 동방상기 같은 경우에는 동방상기 같은 경우에 차트 크게 보면 이런 모습인데, 뭐 이때 이렇게 뭐 1,000원대에서 만원대까지 한번 급등이 나왔었죠. 그 이후에 이렇게 지금 움직이는 모습인데, 보시면 차트를 크게 보더라도 지금 바닥권이죠. 차트를 크게 보더라도 지금 바닥권에 있죠. 바닥권. 그리고 일봉으로 돌아와서 보면 어, 위아래로 약간 굉장히 지저분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지저분하죠. 그리고 이 마찬가지로 작년 6월 막 이때 지금 급락 나왔을 때, 급락 나왔다가 들어 올리면서 매집도 군데군데 보이죠. 매집봉이 군데군데 굉장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모비스나 상신전자처럼 바닥으로 내려와서 바닥권에서 박스권 만들어주면서 매집하고 들어 올리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 실린 매집봉이 하나 떴었고, 마찬가지로 지수가 안 좋았죠, 여러분, 이번 주. 근데 월요일날 밑으로 밀렸다가 방어해줬고, 아랫꼬리로 화요일도 이렇게 밀렸다가 방어해줬고, 수, 목 조정이 나왔지만 금요일날 오히려 양봉으로 마무리 해줬죠. 그러면서 지금 아래로는 여기를 지키고 있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또 448일선을 지키고 있는데, 그럼 간단하죠, 여러분. 이 짧게 보면 448일선 손절 잡고 3,000원 정도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하고 조금 더 아래 본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2,900원대. 지금 매매하기 저는 괜찮아 보이고,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추세로도 보면 약간 이러한 하락 박스권이었는데, 이 하락 박스권을 돌파하고 안 내려오고 있죠. 지금 이 추세 안으로 다시 안 들어오고 있죠. 이 안으로.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 강대 양봉, 이 양봉의 시가가 또한 요 정도 되는 모습인데, 그 구간이 딱 이 장기도평에서 두 개 모여있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간다면 뭐 이렇게 바로 갈 수도 있고, 내려온다면 이렇게 가거나 조금 더 눌러준다, 이렇게 가능성에 베팅을 할 수 있다는 거. 대신 이 추세를 이탈하고 다시 하락 추세 안으로 들어간다, 그럼 잘라야겠죠. 다시 한번 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방선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제가 좀 좋게 본 이유가 바닥권으로 내려와서 매집봉이 많이 보인다는 거. 매집봉이 좀 많이 보인다는 거. 그래서 좀 괜찮게 보고 있고, 들어올리고 눌러주고 이렇게 올라가면 베스트겠죠. 그리고 만약에 분할로 접근하겠다, 나 손절 안 한다, 그럼 바닥권까지 내려오면 그때 진입을 추가로 하셔야겠죠. 이 구간대까지 내려와서, 내려왔다고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구간을 뭐 2, 3일 정도 지켜주는, 최소 2, 3거래일 정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 구간 1차, 여기 2차 이렇게 받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올리고 들어올리고 눌러주고 아랫꼬리로 강하게 지켜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약간 주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 더 밑으로 안 빠지게. 그래서 이 주가를 약간 세력들이 관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분봉으로 보면 저도 어떤 그림일지 좀 궁금한데, 이거 보이죠, 여러분? 쑥 밀어냈다 올라오고, 이때도 쑥 밀어냈다 올라오고, 여기 이제 걔네들 손절 나가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동방선기 같은 경우에 지금 위치 괜찮아 보인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간 증시 이벤트 좀 보면 이번 주에 이제 6월 CPI 2분기 실적 나오죠. 이번 주에. 그래서 뭐 그냥 내용은 좀 짧게 보면 고용은 평균 27만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기에는 여전히 높다. 임금 상승률도 전달보다 소폭 상승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 주는 이제 FMC 7월 FMC를 앞두고 6월 CPI가 발표가 되죠. 그래서 이미 7월 달에 금리 인상하는 것이라는 예상은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다고 하고 이제 9월에도 올릴지 아니면 쉬어갈지 이게 문제죠. 9월. 이미 7월은 선반영이 증시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일단 이번 주에 CPI 6월 달 발표가 있고 그리고 이번 주 이제 JP모건, 시티그룹, 웰스파고 은행들 실적 발표도 있죠. 그리고 이번 주 연준 당국자들 발언도 굉장히 좀 있다는 모습이고 연준의 고강도 긴축에도 미국 경제가 솔직히 말하면 지금 잘 버티고 있죠, 여러분. 기업들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있고 하반기 침체 우려는 여전히 있긴 한데 일단 뭐 상황은 그때 가서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일자별로 있는 이 일정을 좀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월요일날 이제 연준 총재들, 연준 부의장 연설도 있고 수요일날 이제 6월 CPI 발표 있죠. 그리고 목요일에는 PPI 실업보험 청구자 수. 그리고 금요일날 이제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 이것도 이제 연준이 어느 정도 선호하는 지표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은행주들 실적 발표도 있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러한 이슈가 있고 수요일날 CPI 대기하면서 화요일이나 월요일에 약간 보합권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이번 주에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 뒤에 이 종목들도 왜 안 지었냐면 제가 이 종목들도 이번 주 관심 종목들 같이 봤었던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들도 지금 자리가 괜찮아 보여서 그래서 이번 주엔 제가 이렇게 5가지 종목을 가져왔는데 이 종목들도 지금 자리는 굉장히 괜찮아 보여서 이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번 주에 좀 괜찮은 증시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